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수진이라고 합니다. 북한 사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4시간 정도 연강에서 계속 들으신 걸로 아는데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고 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나름으로 구성을 해보았는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다 PPT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 2000년대 초반 사실 장면들입니다. 그 남북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을 때 이제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식목일날 그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나무 심기를 하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함께 나무를 심고 또 이렇게 며칠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제 뭐 정을 쌓고 또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헤어질 때 좀 슬퍼하면서 아쉬워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 장면들이 2000년대 초반에만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되게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2018년도 이제 2월에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만나서 단일팀을 이루어서 함께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경기를 치르면서 서로 정을 쌓고 또 헤어질 때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봤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하는 모습들이 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되게 떨어져 있지만 만났을 때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유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소통을 할 수 있구나, 감정이 통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던 이제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학생분들 중에서 이렇게 북에서 온 친구들, 탈북자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되게 만났을 때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서 뭐 서로 이제 뭐 교류를 하고 또 우정을 쌓고 하는 것과 되게 동일한 감정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조금 다른 감정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이런 그 북한에서 온 뭐 이제 탈북자들 아니면은 우리 나이의 어떤 친구들을 봤을 때 사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다, 이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국민 조사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 특히 이제 탈북자를 중심으로 이 탈북자에 대한 마음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비교하는 연구들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사실 좀 내용이 약간 충격적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아예 외국인, 뭐 미국인이나 뭐 이런 외국인과 그 탈북자들에 대한 마음의 거리를 조사를 했을 때 사실 북에서 온 친구들에 대한 마음의 거리가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이제 크다는 것을 되게 이렇게 그게 연구 결과로 되게 여러 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되게 이런 짧은 시간 동안 만나서 뭐 얘기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겠는데 진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활사회 내에서 서로 이렇게 감정을 같이 나누고 또 교류하고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되게 질문들을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또 북한의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이제 정권의 이제 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김정일이 2011년도에 사망을 하고 그 아들인 김정은이 이제 바로 후계자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보통 김정은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김정은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기대감이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젊은 지도자였고 또 해외 유학파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북한 사회의 모습이 나타날까 하는 되게 질문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사실 김정은이 처음에 이제
등장을 했을 때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봤던 것처럼 나무 심기를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남북 관계가 이제 좋아서 교류도 많이 하고 그때는 금강산도 열렸고 개성공단도 열려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지만 이제 김정은이 등장했던 시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하면서 남북 관계가 점차적으로 이제 나빠져서 서로 굉장히 많이 비방을 하던 시기에 김정은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런 남북 관계가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그 평창에 그 동계올림픽이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이거를 사실 계기로 해서 좀 화해 모드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이게 2018년도 2월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 4월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정말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남북한의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먼저 이 남북 경계선을 이제 사이에 두고 서로 악수를 하다가 서로 이제 남북한으로 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함께 얘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구나. 또 서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그 변화의 제스처들,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거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좀 더 많이 눈여겨봤던 것이 이제 2018년도 9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평양에서 열리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저희가 많이 눈여겨서 봤었는데요. 특히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주민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했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남한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북한 주민들 앞에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육성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물론 되게 제한된 평양 이제 주민들 안에서 물론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되게 북한 사회가 좀 열릴 수 있는 거구나.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기대 섞인 저희가 이제 희망을 가지면서 사실 이거를 봤어요. 그렇게 그 이후에 또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또 중국이랑도 만나고 러시아랑도 만나고 이렇게 되게 좀 대외 행보를 많이 하면서 북한 사회가 정말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되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어떤 저희의 기대가 되게 무색하게 2020년 3월 이후에 북한이 다시 굉장히 원색적인 대남 비난 발언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전응한 사고방식이 경악을 포한다. 동족 대결에 환장이 된 인간 쓰레기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자. 이런 되게 충격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대남 비난 발언을 한 그 중심에는 사실 이 김여정, 그러니까 2018년도 초에 남북 정상회담을 되게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평화의 메신저로 남한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여정을 중심으로 이런 대남 비난 발언이 이어지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북한이랑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동족애를 가지고 정말 남북한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북한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막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거는 우리가 북한의 어떤 사고, 사상,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북한이 어떤 사상 교육을 받으면서 남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또 외부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또 서로들끼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오늘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북한 사회는 굉장히 강력한 집단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집단을 훨씬 더 중시를 하는데요. 이게 그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국주의, 자본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를 하면서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사상의 일체화, 완전히 동일한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서 일원적인 사회 공동체, 너와 내가 완전히 같은 그런 일원적인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북한의 집단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단연코 사상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북한의 정치 사상 교양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정치 사상 교양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사상 교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북한에서는 이제 교육이란 같은 사실 말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교양은 좀 이렇게 생활 양식까지 포함하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북한에서 사상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이 생활상에서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정치 사상 교양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는데요. 이게 사실 해방 후부터 굉장히 중시가 됐습니다. 사회주의 인사들이 이제 그 일제로부터 이제 해방된 이후에 한반도가 다들 알다시피 이제 좌우 이념 대립이 굉장히 심했고 그 안에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자유주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념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회주의 인사들은 대체로 이제 북한 사회 내에서 그 당시에는 아직 분단 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역에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이제 소련 그 당시에 이제 강력한 그 막스레니니즘을 갖고 있던 그 소련 이제 사회주의 인사들과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국경 지역 그 소련과 중국과 가까운 북한 지역에서 사회주의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안에서 이제 해방 이후부터 굉장히 강력한 이제 사상과 관련된 교육 자료들이 나오고 또 사회 운동이 나오고 하면서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그 북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사회 체제가 발전이 되면서 쭉 사상 교양이 이제 강화가 되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어떤 사상 교육의 체계를 만든 것은 이제 1970년대 다들 알고 있는 주체 사상이 이제 사회적 지침으로 이제 지도 지침으로 딱 이제 명문화가 되면서 지금의 체계가 많이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 사상 교양의 체계들이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었나?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치사상 교양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북한에서는 세 개의 어떤 분야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언론의 장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주요한 목표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속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실을 이제 국민들한테 보도하는 거를 이제 언론의 주요한 목표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북한의 언론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당의 정책과 사상을 대중에게 잘 선전하고 또 선동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북한 노동당, 조선 노동당의 정책을 잘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잘 따라서 사회 내부에서 잘 작동하도록 이제 실제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북한 언론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북한에도 다양한 언론 이제 물들이 존재하는데요. 뭐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신문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노동신문이 있어요. 이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의 당 기관지입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이제 조선노동당이 이제 생기면서부터 이 노동신문이 이제 계속 쭉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대중의 단합과 동원을 고조하고 또 이제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이제 선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들, 노동신문에 나오는 모든 기사들은 하루 전부터 이제 그 매일매일 이제 그 선전선동부에 의해서 검열을 당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다 이렇게 검열을 당해서 그게 통과가 돼야만
이제 출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 1면에는 이제 김정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또 당 사상에 대해서 나오고 정책에 대해서 나오고 이렇게 당의 그런 모습들을 중심으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북한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 사회에서도 이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북한 사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실 살펴보는 게 노동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이제 당의 정책과 사상을 교육하도록 이제 그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교육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단독 정부가 수립된 직후부터 이런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의 사상으로 잘 무장된 사회주의 일꾼을 만드는 게 이제 교육의 주요 목표였기 때문에 이 사상 교육을 어떻게 이 교육 체계를 통해서 잘 이렇게 세뇌시킬 수 있을까, 잘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 정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이 교육 체계가 굉장히 탄탄하게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교과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 이제 이게 약간 그 체계화되면서 이제 공산주의 도덕이나 사회주의 도덕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1970년대 아까 제가 이제 주체 사상이 나오게 된 게 1970년대라고 했는데요. 이 주체 사상이 확립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가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이렇게 김일성 수령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아니면 김일성 원수님 혁명 역사와 같은 그런 어떤 최고 지도자의 되게 일대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비범한 인물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비범한 인물을 얼마나 잘 따라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교과목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정일로 바뀌고 또 김정은으로 바뀌면서 그런 과목들이 점차적으로 추가가 되면서 사실 북한의 전체 교과목 중에서 이제 이런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사상 교육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교육의 시수라고 하죠. 교육의 시간 중에서도 이들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 교육 체계를 통해서 이제 또 교육, 실제로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사상 교육이 잘 스며들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조직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정치 사상 교육이 잘 작동되도록 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식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직장에 배치되어서 각자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사회랑 똑같긴 하지만 다 학교에 이제 가가지고 반드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공식 활동이 끝나면은 보통 개인이 뭐 이렇게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동호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인 집단을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대신에 이 외곽 조직 단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또 개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노동 청년 동맹, 또 여자는 조선민주 여성 동맹, 또 직업을 갖고 있는 성인들은 직업 총동맹,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업 근로자 동맹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소속이 되는데, 이 소속을 통해서 이제 뭐를 하냐면은 거기서도 똑같이 당의 정책과 당의 사상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를 각자 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을지 활동들을 구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또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생활총화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아 비판, 막 이렇게 북한에서 막 서로 자아 비판을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게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장난처럼 사용되는 그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자아 비판이 바로 생활총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이제 아래 왼쪽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책을 읽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게 생활총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보통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모여가지고 내가 당의 정책과 사상을 얼마나 잘 생활 속에서 이제 드러내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잘 따랐는지를 스스로 비판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삶을 되새기면서 스스로 비판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서로 이제 다음 주에 더 잘 살아가자, 당과 수령님을 따라서 더 잘 살아가자 하는 어떤 그 의를 다지는 게 이 생활총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생활총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하얀 옷 입은 사람 있죠. 혼자만 이제 다른 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여기서 그 생활총화의 장이 저분이신 것 같은데, 이 생활총화의 각 장들이 굉장히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권위였냐면은, 그 이제 당의 사상과 정책을 따르지 못한 어떤 그런 잘못한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에서 추방하거나 아니면 그 직장에서 추방하도록 하는 탈당 조치하거나 이렇게 할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형벌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시되면서, 이거 역시 이제 1970년대 그 주체사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생활총화라는 체제가 강화가 되면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굉장히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언론과 교육과 또 조직생활, 그러니까 사적 공간을 모두 다 북한이 장악을 하면서 북한이 어떤 개인의 사적 공간, 어떤 이렇게 개별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사상 교양 체계를 작동을 하면서 하나의 집단적인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주의 그 체제가 굉장히 이렇게 안정화되었던 1970년대나 1980년대 어느 정도로 개인에게 사적 공간이 없었냐 그러면은 가정생활 내에서도 이런 어떤 개인적인 말들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뭐 딸과 아버지가 있을 때 이 아버지가 좀 이렇게 당의 비판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다, 당의 정책을 잘 따르지 않는 것 같다 했을 경우에는 그 딸이 아버지를 이제 당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되게 이게 당의 정책을 다 따르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했을 경우에 정말 그 남편이 와이프를 고발을 해서 이렇게 그 형벌을 받게 만드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이 서로가 다 이렇게 서로를 감시하고 또 스스로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 당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사상 집단으로 1970년대, 80년대 쭉 그렇게 사실 북한의 그런 강력한 집단주의 체제가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좀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김정은이 이런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정은 정권에 딱 처음에 들어서면서부터 되게 강조했던 것이 이제 김정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김정일, 또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을 따라서 이제 김정은 역시 그 이렇게 김정은만의 사상을 내놓고 또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를 기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보면은 이제 수령 영생론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령은 영생하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신격화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되게 영생하시는 수령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김정은 역시 이제 아버지인 김정일을 여기 밑에 보면은 영원한 총비사의자 국방위원장이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수령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잇는 유일한 통치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1970년대 이제 주체 사상이 나왔죠.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을 통해서 이제 김일성을 굉장히 이제 우상화하고 칭송하는 정책을 쭉 펼쳤는데, 이제 김정일 역시 사실 이 아버지 김일성을 되게 이렇게 그 주체 사상을 잇는 본인만의 성군 사상, 군을 강조하는 성군 사상을 얘기를 하면서 사상적으로 단결된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김정은도 자기만의 어떤 이런 사상을 잇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붙인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거를 이렇게 내보면서 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잇는 우리의 어떤 사상을 계승하면서 사상적
성향적으로 굉장히 단결된 사회를 만들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 이제 그 2013년도, 12년도, 13년도 김정은이 체제를 강화하는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수령을 칭송화하는 최고 지도자를 칭송화하는 다양한 사상을 펼치면서 이제 우상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만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되게 젊은 지도자였고 해외 유학파였는데 뭔가 달라진 점이 없을까 했을 때 사실 또 달라진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 왼쪽에 막 디즈니 이제 그 캐릭터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란봉 악단이라는 게 이제 김정은이 사실 딱 이제 등장을 하면서 본인이 만든 이제 최고 지도자가 만든 악단이었는데요. 여기 2012년도 7월 6일 공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최고 지도자가 만든 악단, 모란봉 악단의 최초 공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연에서 과연 무슨 모습을 보였을까 했는데 거기서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 북한이 항상 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얘기하는 미제국주의, 미국의 그런 애니메이션의 그 캐릭터들을 이렇게 완전히 공연장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또 심지어 그 노래를 애니메이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되게 보여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되게 세계 사회에 좀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민에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런 세계 사회에 대한 문물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이제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오른쪽에 보면은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저희 세대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농구 선수였는데 그 데니스 로드맨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농구를 같이 이렇게 관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외와 이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또 그 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문화예술 그 분야에서만 나타났던 것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법 개정에서도 살펴보면은 대외 경제를 이제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해외와의 교류를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규를 개정하면서 조금 더 외부 사람들이 그 이제 뭐 북한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가 교류할 수 이렇게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되게 법규를 완화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개정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제 노동신문을 설명했었죠. 그 북한 대중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에서도 세계라는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제 도표 같은 것들은 사실 다 빼버렸는데요. 그 노동신문에서 세계를 언급한 그런 어떤 빈도수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그 쭉 그 언급의 그런 어떤 빈도수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시대보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정말 이렇게 세계에 대한 언급이 확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되게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세계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점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바뀌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지금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뀐 것과 같이 과연 그러면 북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들을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식민지, 일제 식민지와 같은 식민지를 경험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그 6.25 전쟁, 한국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들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이땐 태어나지 않았고 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19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가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이렇게 태어나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주체 사상과 관련된 사회 사상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고 또 반면에
여기서는 아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 속에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1990년대 이제 북한의 경제난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제 배를 굶주리고 그러면서 장마당,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 경제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에 청장년 시기를 보낸 굉장히 새로운 세대가 사실 김정은 정권에 있는 그 북한 주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사실 사회 변화를 경험을 한 게 이제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를 축적하는 계층화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990년대부터 사실 1970년대, 80년대는 북한이 이제 식량 배급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급을 통해서 이제 재화를 획득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를 재화로 봤을 때는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렇게 조금 논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1990년대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이런 배급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사적 시장 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고 또 물물 교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화가 이때부터 이제 확대되기 시작해서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이런 어떤 시장의 모습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상생활 내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개인이 어느 정도 이제 자율성을 가지게 된 시기가 되었다. 이걸 이제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돈이 되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력의 편차가 나타났다는 것을 굉장히 주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주라는 뭐 얘기를 들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돈을 가지고 그 이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또 신흥 자본가, 다시 말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어떤 내 경제력을 뽐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런 경제력에 따른 계층화가 굉장히 가시화된 게 김정은 시대의 굉장히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화의 확대인데요. 북한에서 뭐 이제 핸드폰을 사용했다 아니면은 또 뭐 태블릿 PC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이제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는 판형 컴퓨터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또 어떤 뭐 완전 최근의 사진은 아니라서 또 어느 정도로 변화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외국에 갔을 때 외국 친구가 북한에서 이제 이 삼성 컴퓨터 이제 산지연 이 태블릿 PC를 산 친구가 있어서 우연히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게임 여러분들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약간 게임의 내용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뭐 낱말 맞추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서 개인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태블릿 PC 안에 아까 얘기했던 사상교육의 내용들, 이제 주체사상을 설명하는 뭐 주체사상에 대하여 아니면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 아니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과서, 이제 필수 교과서의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누구나 다 언제든지 그거를 살펴보고 정말 사전과 같이 이렇게 항상 습득하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게 기본 앱으로 깔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 PC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사실 북한 사회 내에서 이제 그리고 핸드폰도 이제 굉장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제 많은 부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유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가질 수 있도록 됐고 그리고 그걸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제한된 차원에서 이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이런 그 태블릿 PC나 어떤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또 정말 시골에 있어서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정보의 격차도 굉장히 커지는 시기가 이제 김정은 정권의 주요한 변화였습니다. 특히 되게 이 정보화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 국경지대 이제 그 북중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서 이제 핸드폰을 샀을 경우에는 이제 북한뿐 아니라 북한 밖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어떤 정보를 사실 검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핸드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보 는 더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이제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아닌 사람들의 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평양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여러분들 평양에 백화점이 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평양의 제일 큰 백화점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성 백화점인데요.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백화점이 굉장히 잘 구축돼 있고 그 안에 정말 놀랍게도 옆에 이제 이 대성백화점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샤넬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북한의 집단주의에서 되게 외부 세계, 그러니까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세계를 굉장히 이제 적대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샤넬은 자본주의의 가장 선봉에 있는 어떤 되게 상징물과 같은 사실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샤넬이 대성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실제로 살 수 있도록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허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축경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샤넬이나 뭐 이렇게 그 대성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북한 사회 일반 주민들은 사실 살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 아니면은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 아니면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제1교포들, 그러니까 북한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일본에서 살고 있는 그 뭐 제1교포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안에서 그런 물건들을 이제 보통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보다 더 이제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장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그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장마당이거든요. 평양에서 가장 큰 장마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되게 우리가 생각했던 장마당, 그러니까 시장의 모습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좌판에 이제 길거리에서 깔아놓고 그냥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그냥 파는 정도겠거니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복무원들, 그러니까 종업원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허가해서 이렇게 쭉 장마당을 마련해 놓고 주민들이 여기서 이제 재화를 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각각의 기호에 맞게 뭐 옷도 사고 또 음식도 사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마당이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아, 북한 사회가 생각보다 또 발전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발전됐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많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또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이제 계층화를 얘기를 했었죠. 모든 곳에서 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되게 지금 2015년도 또 2020년도에 나타났던 이제 기사들인데요.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아까 이제 평양과 같은 대도시는 이렇게 백화점도 나오고 또 시장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굉장히 이렇게 뭐 또 그리고 핸드폰들도 많이 사용하고 PC들도 있고 또 이렇게 뭐 태블릿 PC도 사용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북한에 있는 많은 농촌 지역들, 많은 지역, 그 지방에 있는 지역들은 이런 것에서 완전히 소외된 채 여전히 농사를 짓고 또 식량난에 많이 허덕이고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찌됐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빈부격차의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되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계층화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뭐 단순히 이제 변화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 밑에 제가 나름대로 강조하려고 이렇게 큰 글씨로 이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사회적 갈등의 주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계층화의 문제는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 사회에서 강조했던 사회주의의 주요한 특성이 뭡니까?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재화에 있어서
서로가 동등한 삶을 누리고 평등한 사회를 이제 만들고자 했던 게 이제 그 사회주의가 태동한 굉장히 주요한 원인이고, 북한 사회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계층화의 문제가 나타나고, 이 계층화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는 이제 상대적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회 내부에서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울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다양화되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김정은 정권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통치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보여줬던 거는 김정은이 처음에 등장하자마자는 김정일과 되게 비슷하게 수령에 대한 우상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정책을 많이 펼쳤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살펴볼 중요한 통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북한이 되게 최고 지도자를 강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인민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제 북한의 주민들을 북한에서는 이제 인민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크게 보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북한에서 강조한 내용들인데요. 하나는 사회주의 문명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문명국이 뭔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인민이 높은 문화 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 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것을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딱 들어서자마자 인민들한테 굉장히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 이제 내가 사회주의 문명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문화 시설을 향유하고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김정은이 굉장히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애민과 위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인민을 사랑한다. 사랑 애자를 써서 인민을 사랑하고 또 그 위할 위자를 써서 인민을 위하는 내가 이제 그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대화를 했냐면은 인민 대중이 국가 사회의 주인이고 나는 인민을 중시할 것이고 인민을 존중할 것이고 인민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김일성 시절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이긴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많이 강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김정은 정권에서 인민을 왜 이렇게 인민을 정말 강조한 것인가를 봤을 때 그거를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내줬던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인민을 여기 제일 밑에 써 있죠. 하늘처럼 떠받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늘처럼 떠받드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김정은 정권 이전에서는 사실 수령, 최고 지도자에게만 이렇게 수식되었던 단어입니다. 사실 신격화시킨다는 얘기, 우상화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하늘처럼 떠받든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하늘처럼 떠받든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최고 지도자한테만 했었는데, 그런 표현을 인민들한테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되게 이렇게 항상 최고 지도자 김일성 수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김정일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때는 거기에 항상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굉장히 강조하고 거기에만 이제 볼드 이렇게 그 굵은 글씨 처리를 해서 굉장히 그런 최고 지도자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런 노동신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거를 인민에게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인민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놀라운 표현들을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인민을 강조하는 거를 강조를 했냐면은, 이렇게 사회주의 문명국 같은 거를 만들면서 이제 북한 사회에서 나타난 점이 이런 되게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식령 스키장. 이게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14년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건데, 마식령 스키장 같은 걸 만들고 또 평양에 문수 물놀이장, 거의 사실 우리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새는 사실 이런 물놀이를 할 만한 그런 연령이 아니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가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생각하던 사실 에버랜드 거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발달된 형태의 그런 물놀이장을 만들어준 모습들도 보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평양에서 이렇게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 헬스클럽이랑 굉장히 비슷한 이제 통일거리 운동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기에는 북한 주민들, 특히 사실 이게 평양에 많이 이제 좀 제한된 거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되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에서는 사실 굉장히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서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기호, 개인의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배제된 상태에서 탑 다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굉장히 강압하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집단체조 사실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약간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김정은 정권 들어서 만들었다는 점을 굉장히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타고 싶은 사람들은 인라인을 타라. 아니면은 뭐 그냥 헬스클럽 가고 싶은 사람은 헬스클럽을 가라. 아니면 그냥 거리에서 그냥 편하게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운동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문화생활 시설들을 만들면서 개인이 이렇게 이렇게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줬다는 점을 굉장히 주요하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시설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실 북한 그 김정은 정권 들어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만방 TV입니다. 이게 TV 셋톱 박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DVD 셋톱 박스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것을 2016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방 정보 기술 보급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주요하게 이렇게 연구소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한에서는 딱 이렇게 이게 TV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TV가 사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딱 일정하게 정해진 시기에 그냥 굉장히 제한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항상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항상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그 북한의 어떤 채널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어떤 순서에 따라서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만방 셋톱박스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제 화면에 좀 가려져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은 그 개개인이 이 TV 안에서 보고 싶은 프로를 선택할 수 있게 이제 변화가 됐어요. 이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만 사용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만화 영화를 네 바꿔주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멈춰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뭐 노래방 같은 것도 있고 또 만화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되게 원하는 거를 TV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제 그 사진이랑 붙어 있는 거를 보면은 이게 만화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만화 영화 그 프로그램들을 그 안에다 넣어서 이제 보고 싶은 것들을 본인이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을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새로운 문화시설과 관련된 것들을 봤는데요. 이게 북한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정한 거를 무조건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북한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새로운 어떤 선택의 여지를 이제 새롭게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화시설 같은 것도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TV 같은 언론 출판물 역시 북한 주민들이 개개인이 원하는 거를 그래도 나름의 취향에 맞춰서 또 기호에 맞춰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북한 사회가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지만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북한 사회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볼 수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제가 북한이 완전히 사상적으로 일체화된 집단주의 그리고 외부에 대한 강력한 이제 경계와 내부 사회의 어떤 단일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미세하지만 북한 사회 내에서 변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최고 지도자를 굉장히 숭배를 하면서 최고 지도자 중심의 사회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 어찌됐건 그런 노동신문과 같은 담론 내부에서는 조금 더 인민 중심의 담론으로 그게 미세하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난 게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주의라기보다는 인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이제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집단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조. 우리는 완전히 동일해야 돼. 이런 어떤 집단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조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어떤 개별적 주체에 대한 인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조금 더 주요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 사적 시장, 사적인 어떤 경제 공간이 생기면서 이제 취향껏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변화했다는 모습을 1차적으로 둘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문화시설의 새로운 향유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옵션들을 주면서 이 옵션별로 개인들이 고를 수 있다는 어떤 개인의 취향을 조금 그래도 인정해주는 모습들이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조금씩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변화의 모습들을 사실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북한이 진짜 완전히 변했나? 이렇게 사실 이제 보시면 굉장히 사실 큰일 납니다. 북한은 여전히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통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뭐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소개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보였지만 북한은 여전히 사실 미국이나 남한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들을 때때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멈추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변화는 사실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은 북한 사회 내부에서는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동일해야만 해 하는 그런 어떤 북한 사회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그 탑다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조하는 그런 통치체제의 모습이 그래도 어찌됐건 담론 안에서는 좀 아래에서 위로 그런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보이면서 이런 북한의 내부 주민들의 어떤 사고가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만났을 때 어쨌건 우리가 과거와 되게 동일하게 어떤 경직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난다기보다는 북한 내부 주민들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변하면서 그래도 우리 사회와 비슷하게 너네도 DVD 있어? 너네도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채널 선택하는 거 너네도 하지? 이렇게 하면서 함께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또 그렇기를 점차 더 변화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내부 주민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향후 통일에 대해서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